2026년 2월 이탈리아 밀라노. 전 세계가 주목하는 동계올림픽이 막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알프스에 눈 덮인 봉우리 아래 80여 개국 3천여 명의 선수들이 모인 선수촌은 기대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개막을 불과 48시간 앞둔 어느 새벽 선수촌 의료 텐트 앞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한산해야 할 시간,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겁니다. 배가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잤어요. 캐나다 스피드 스케이팅 대표팀 선수의 호소였습니다. 밤새 토하고 설사를 했습니다. 내일 예선인데. 독일 스키점프 선수의 얼굴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의료진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큰 대회를 앞두고 나타나는 긴장성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선수촌에서 5명, 미국 숙소에서 7명, 일본 팀에서 3명. 복통과 구토를 호소하는 선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의료진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선수촌 전체가 긴장 상태로 돌입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겨울철 식중독의 주범으로 알려진 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엄청납니다. 단 10개의 바이러스 입자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고 환자 한 명이 수십억 개의 바이러스를 배출합니다. 더 심각한 건 잠복기였습니다. 12시간에서 48시간. 즉, 지금 증상이 나타난 선수들은 이틀 전에 이미 감염됐다는 뜻입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각국 선수단에 긴급 통지문이 발송됐습니다.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신고하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미디어들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개막 전 비상사태 노로바이러스 확산 선수들. 공포에 떨어 4년을 준비해온 선수들의 꿈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의료진과 방역 당국이 긴급 역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증상을 보인 선수들의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죠. 국적도 달랐고 숙소 위치도 달랐고 훈련 장소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모든 감염자들이 공유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선수촌 중앙식당. 올림픽 선수촌 식당은 말 그대로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3,000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공간, 24시간 운영되는 뷔페 시스템, 전 세계 선수들의 입맛을 고려한 200여 가지 메뉴. 아시아 음식부터 유럽 요리 채식주의자를 위한 특별 코너까지. 보기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방역 전문가들의 눈엔 달랐습니다. 노로바이러스가 퍼지기에 최적의 조건이었던 겁니다. 뷔페식 동선 수백 명이 같은 집게를 사용합니다. 샐러드바 익히지 않은 채소들이 상온에 노출됩니다. 차가운 음식 코너 가열 과정이 없어 바이러스가 살아남습니다. 대규모 인원 동시 식사 한 명의 감염자가 수십 명에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염원은 식당 조리 담당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경미한 증상만 있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음식을 통해 바이러스를 퍼뜨린 겁니다. 그가 담당한 샐러드 코너를 이용한 선수들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유례없는 사태였습니다. 각국 선수단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일부 국가는 선수촌 식당 이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배고파도 참아라. 감염되는 것보다 낫다. 하지만 대안이 없었습니다. 외부 음식 반입은 제한적이었고 주변 식당들은 이미 예약으로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컨디션 관리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선수들이 훈련장에서 쓰러졌습니다. 어제부터 거의 안 먹었어요. 무서워서요. 영국 쇼트트랙 선수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미 감염된 선수들은 격리 조치됐습니다. 캐나다 여자 아이스하키팀 선수 4명, 프랑스 바이애슬론 국가대표 2명, 미국 프리스타일 스키 선수 6명. 명단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심리적 타격이었습니다. 내일 경기인데 오늘 먹은 음식 때문에 내일 탈이 나면 선수들은 먹는 것조차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픽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량이 아니라 컨디션입니다. 그리고 컨디션의 기본은 안전하게 먹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 바로 그 순간 한나라만은 전혀 다른 풍경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밀라노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위치한 한국 선수단 전용 숙소.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선수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테이블 위 풍경은 다른 나라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뷔페도 없었고 샐러드 바도 없었습니다. 대신 각 선수 앞에 개별 포장된 도시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밥, 미역국, 불고기, 나물 반찬들. 한국에서 먹던 그 맛, 그 구성 그대로였습니다. 와, 오늘 메뉴 뭐예요? 쇼트트랙 선수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삼계탕이랑 잡곡밥이에요. 내일 경기 있는 선수들은 소화 잘 되는 메뉴로 따로 준비했고요. 영양사의 답변이었습니다. 선수들은 당연하다는 듯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들에게 이 도시락은 낯선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한국 선수단은 올림픽 출발 전부터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선수촌 공동식당을 이용하지 않는다. 대한체육회와 각 종목 협회가 합의한 원칙이었습니다. 과거 올림픽에서 겪었던 쓴 경험 때문이었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노로바이러스 파동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비 인력과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었죠. 다행히 선수들에게까지 번지진 않았지만 그 경험은 뼈아픈 교훈이 됐습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대규모 집단 급식은 위험하다. 그래서 이번 밀라노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대한체육회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지에 한식 조리팀을 파견하고 전용 급식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한 겁니다. 비용은 2배 이상 들었지만 선수들의 안전과 컨디션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조리는 밀라노 현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식재료는 한국에서 공수했습니다. 쌀, 김치, 된장, 고추장, 그리고 주요 반찬 재료들.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채소와 고기도 있었지만 핵심 식재료만큼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이 익숙한 맛이어야 소화도 잘 되고 컨디션도 유지됩니다. 더 중요한 건 위생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조리 전 과정에서 일회용 장갑 착용, 식재료 세척 3단계 시스템, 조리 후 즉시 개별 포장, 배식 전까지 냉장 보관. 그리고 모든 음식은 가열 후 제공됐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85도 이상에서 1분만 가열해도 사멸됩니다. 한식의 특성상 대부분 뜨거운 국물과 함께 제공되니 자연스럽게 안전성이 확보된 겁니다. 각 선수의 체중, 종목 특성, 경기 일정에 맞춰 맞춤형 식단이 제공됐습니다. 지구력이 필요한 크로스컨트리 선수에겐 탄수화물 비중을 높였고 순발력이 중요한 쇼트트랙 선수에겐 단백질을 강화했습니다. 경기 전날엔 소화가 빠른 메뉴로 경기 다음 날엔 회복 중심 식단으로 구성됐죠. 선수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여기 와서도 집밥 먹는 느낌이에요. 그게 제일 큰 힘이 됩니다. 외국 음식 먹으면 속이 불편한데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노로바이러스 소식이 들려왔을 때 한국 선수단 관계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처음부터 별도로 준비했구나. 하지만 그건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과거의 교훈, 그리고 선수를 최우선으로 생각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노로바이러스 파동이 본격화되면서 각국 선수단의 대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선수촌 식당을 계속 이용하는 팀들도 있었습니다. 조직 위에서 방역했다는데 뭐. 하지만 불안감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뷔페 코너 앞에서 망설이는 선수들, 집게를 잡기 전 소독제를 뿌리는 모습들. 식사 자체가 스트레스가 됐습니다. 외부 음식을 주문하는 팀들도 늘어났습니다. 피자, 파스타, 샌드위치.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메뉴가 반복되자 선수들이 실증을 냈습니다. 또 피자예요? 저 이거 먹으면 속이 안 좋아져요. 게다가 영양 균형도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탄수화물은 많은데 단백질은 부족하거나 비타민이 결핍되거나 일부 선수들은 아예 식사량을 줄였습니다. 차라리 안 먹는 게 낫겠어요. 탈나는 것보다는. 하지만 올림픽 선수에게 굶는다는 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고강도 훈련을 소화하려면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수입니다. 며칠만 제대로 못 먹어도 근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려지고 부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반면 한국 선수단의 일과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침 6시 30분. 선수들이 식당에 모입니다. 테이블엔 따뜻한 미역국과 밥, 계란찜, 김 그리고 각 선수 맞춤형 반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한국식 인사와 함께 식사가 시작됩니다. 오전 훈련을 마친 뒤 점심시간. 오늘 메뉴는 불고기 덮밥과 된장찌개입니다. 훈련으로 지친 몸에 뜨거운 국물이 스며듭니다. 역시 이 맛이야. 선수들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오후 2시 경기를 앞둔 쇼트트랙 선수에게 특별 식단이 제공됩니다. 소화가 빠른 흰죽과 닭가슴살, 바나나. 경기 3시간 전까지는 이것만 드세요. 속이 편해야 기록이 나옵니다. 영양사의 당부입니다. 저녁 식사 후엔 회복 음료가 나옵니다. 단백질 쉐이크가 아니라 미숫가루와 견과류. 한국 선수들은 왜 저런 걸 마시지? 다른 나라 선수들이 신기해합니다. 하지만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컨디션은 날이 갈수록 좋아졌습니다. 혈색이 좋고 눈빛이 또렷하고 움직임에 탄력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다른 나라 선수들 중 일부는 눈에 띄게 지쳐 보였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었죠. 경기장에서 그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 쇼트트랙 1500m 예선. 한국 최민정 선수가 압도적인 기록으로 1위 통과합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컨디션이 정말 좋았어요. 몸이 가볍고 집중도 잘 됐습니다. 매일 잘 먹고 잘 쉬었던 덕분인 것 같아요.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 500m. 한국 차민규 선수가 개인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긴장했는데 아침에 미역국 먹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엄마 생각나면서. 그의 말에 취재진이 웃었지만 그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안정효과라고 부릅니다. 낯선 환경에서 익숙한 음식을 먹으면 심리적 안정감이 생깁니다. 불안이 줄어들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몸의 긴장이 풀립니다. 한국 선수들은 매끼 그 효과를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도시락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선수 개개인의 노력과 실력이 가장 중요했죠. 하지만 최고 수준의 경쟁에서는 1%의 컨디션 차이가 메달 색깔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1%를 만든 건 따뜻한 한 끼 도시락이었습니다. 올림픽 중반 세계 스포츠 미디어들이 묘한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파동 속에서도 유독 한 나라만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프랑스 스포츠 일간지 레퀴프가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속 무풍지대, 한국 선수단의 비밀 기사는 한국의 별도 급식 시스템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영양사 동행, 현지 조리팀 파견, 맞춤형 식단 관리.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올림픽 메달은 링크 위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식탁에서부터 시작된다. 미국 ESPN도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으로 올림픽을 준비한 나라 제목의 특집 기사였습니다. 기자는 한국 선수단 식당을 직접 방문해 취재했습니다. 뷔페 대신 도시락, 대량 조리 대신 개별 포장, 차가운 샐러드 대신 뜨거운 국밥. 모든 선택이 감염 예방에 최적화돼 있었다. 영국 BBC는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한국 스포츠 영양학회 전문가를 인터뷰했습니다. 한국은 2018년 평창 올림픽 당시 노로바이러스 경험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 토대로 해외 대회 급식 매뉴얼을 전면 개편했죠.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안전하고 효과적인 음식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탈리아 현지 언론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한국 조리팀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하루 식재료 검수부터 배식까지 12시간. 이들에게 올림픽은 조리실에서 시작된다. 기사엔 국과 밥을 담는 조리사들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화제가 확산되자 다른 나라 선수단 관계자들이 한국 측에 문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시락 시스템 우리도 도입할 수 있을까요? 캐나다 올림픽위원회 관계자의 질문이었습니다. 음식을 일부 나눠받을 수 있나요? 비용은 지불하겠습니다.
호주 선수단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 답변은 정중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선수들 식단도 빠듯합니다. 추가 공급은 어렵습니다. 실제로 물리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조리 인원, 설비, 식재료 수급 모두 한국 선수단 규모에 맞춰 준비된 것이었으니까요. 미국 한 선수가 SNS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옆 건물 한국팀 숙소에서 밥 냄새가 난다. 너무 맛있어 보여서 미칠 것 같다. 우리 팀도 저렇게 먹고 싶다. 댓글엔 다른 나라 선수들의 부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일본 기자가 한국 대표팀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이유가 뭡니까? 비용도 많이 들 텐데요. 감독의 답변은 간결했습니다. 선수들이 4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뿐입니다. 음식은 그 시작입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도 움직였습니다. 차기 대회부터 급식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뷔페 방식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개별 포장 시스템, 가열 음식 중심 제공, 위생 관리 강화 등을 검토 중이다. 한 프랑스 스포츠 평론가는 칼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올림픽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빠르고 높고 강한 것을 겨루는 자리인가? 아니면 선수를 가장 존중하는 나라가 승리하는 자리인가? 밀라노 올림픽은 후자라는 것을 증명했다. 메달 집계판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동계올림픽 역대 최다 메달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선수들의 기량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완벽한 컨디션 관리가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뤄진 준비, 화려한 무대 뒤의 땀과 헌신, 그리고 선수를 최우선으로 생각한 철학. 세계는 한국의 급식 시스템을 통해 진정한 스포츠 강국의 조건을 배웠습니다. 2026년 2월 25일 밀라노 동계올림픽 폐회식 날이 밝았습니다. 17일간의 열전이 막을 내리는 순간 한국 선수단은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하며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금메달 6개, 은메달 5개, 동메달 4개, 총 15개의 메달. 숫자로만 보면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따로 있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 속에서도 단 한 명의 선수도 감염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귀국 후 인천공항. 취재진이 선수들을 둘러쌌습니다. 이번 올림픽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금메달리스트 최민정 선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매일 따뜻한 밥 먹은 거요. 진짜예요. 컨디션이 좋으니까 실력 발휘가 됐어요.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 주장도 거들었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 보니까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음식 걱정 없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신 분들께. 공항 한쪽에선 조용히 귀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현지 조리팀, 영양사, 급식 관리 담당자들. 이들은 메달을 목에 걸지 않았지만 그 메달 하나하나에 자신들의 땀이 배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조리팀장이 소감을 물어보는 기자에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선수들이 안전하게 먹고 잘 회복하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 그게 우리 역할이니까요. 이번 밀라노 올림픽은 전 세계 스포츠계에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올림픽은 결승선에서 끝나는 경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는 전쟁입니다. 훈련장에서, 병원에서, 연구실에서, 그리고 식탁에서. 강한 선수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과학적 훈련, 체계적 관리, 심리적 지원, 그리고 완벽한 영양 공급. 이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한 명의 챔피언이 탄생합니다. 한국은 이번 올림픽을 통해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선수를 진정으로 존중한다는 것은 환호와 박수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치밀한 준비라는 것을. 화려한 시상대 뒤에는 새벽부터 밥을 짓는 사람들이 있고 식재료를 공수하는 사람들이 있고 매끼 영양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노로바이러스 파동이 한창일 때 한 외신 기자가 한국 선수단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때 나온 답변이 모든 걸 설명합니다. 우리 선수들은 4년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선수는 8년, 12년을 꿈꿔왔습니다. 그 꿈이 음식 때문에 무너지는 걸 막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입니다. 이번 밀라노 올림픽에서 한국이 얻은 건 메달만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의 가치, 디테일의 힘, 배려의 철학. 이 세 가지는 앞으로 한국 스포츠계의 자산이 될 겁니다. 폐회식 무대에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그 깃발 뒤엔 선수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코치, 트레이너, 의료진, 그리고 새벽부터 밥을 지은 조리사들.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올림픽은 끝났지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4년 뒤 또 다른 무대에서 한국 선수들은 다시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나설 겁니다. 그때도 변하지 않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정성 담긴 한식 도시락. 그것이 만들어내는 기적. 메달을 만든 건 선수의 실력입니다. 하지만 그 실력을 끝까지 지켜낸 건 보이지 않는 준비였습니다.